네, 박종현 한판 승부,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를 만나는 배추 한판 시간. 자, 오늘도 만나볼 두 분. 자, 제작진이 미리 예측했습니다. 김장배추 혹은 무죄배추,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 예, 그럴때다가 이제 일주일치를 좀 묶어서 슈퍼위크 배추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도 배 소장님 나와주시고 반응이. 자, 웃어주세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늘 죄인 같은 심정인 이상민입니다. 재미없으면 저는 유죄입니다. 네. 재미없으면 저는 항상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뭐 길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 여기 사형입니다. 네. 사형이야. 아니 액션보다 리액션이 중요한데 저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갈 때마다 얼마나 호응을 합니까? 그러네. 전혀 호응이 없어요. 예, 서로 좀 해주세요. 예, 조정 관계를 좀 거치겠습니다. 예, 시청자들은 심판하겠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리액션을 항상 잘해주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 변호사님, 장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네 분이 오시니까 좀 따뜻해지고 스튜디오가. 자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배 소장님부터 총평을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위정교사 1심 선고까지 유죄가 나왔다면 정말 두 번의 비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비명 중에서도 위험한 비명이 이 두 번의 비명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살아났다는 기사예경, 안도의 한숨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반전 모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우리가 이걸 마치 무슨 게임처럼 이야기할 건 전혀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플랜 이야기도 나왔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말하자면 또 개인적으로는 거슬리는 표현들이 막 등장했었는데 그게 오늘 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또 호남 여론을 조금 더 공고히 가져갈 수 물론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무죄가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재판 방송을 여러 방송을 모니터링하니까 단비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단비 같은 무죄 선고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일단 어제 두 분 변호사님 입장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은 벌써부터는 2심에서는 이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권선동 의원도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죠? 그렇죠. 아마 영장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이 소명된다. 소명이라는 게 그 언뜻 봐도 이게 유죄가 거의 입증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1대1로 보고요. 아마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새롭게 한번 잘 보면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보고 자 지금 현재 그 1대1이잖아요. 한 개는 유죄, 한 개 무죄.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이 1대1이에요. 25일. 예. 근데 3일 뒤에 진짜 중요한 진검 승부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 아니요. 어떤? 고등법원의 수원 고등법원의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11월 29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게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 판결이에요. 대북 송금 관련 사건. 예. 왜냐하면 여기서 500만 불이 스마트팜 대납, 300만 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다. 이게 확정되면요. 고등법원은 사실문제 최종심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800만 불의 용도가 뭐 쌍방울 주가 조작 자기들 사업이다. 이 말이 못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90% 이상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것만 심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뭐 이화영 부지사가 미리 자백했다가 부인하고 자백했다 부인하고 있고 근데 거기는 출장할 때 출장 보고서 같은 게 많아요. 클릭한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상적으로 부지사가 북한에 보내면서 보고 안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금요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냐 아니면 이게 그 무죄냐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그 3라운드가 될 겁니다. 3라운드는 이번 주에도 있다. 장 변호사님. 저는 권성동 의원 율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사건 팔로우업을 전혀 안 하셨고 그냥 글을 쓰셨나 보다. 정파적으로. 왜 그러냐면 구속적부심은 열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이후에 그것이 적법한지를 보는 사후 절차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속전 피해자 신문이 있었을 뿐인데 이거는 법조인이면 얼마나 다른 절차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구속적부심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더 중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팩트부터 틀렸고요.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에서의 소명과 재판 단계에서의 입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현출이란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2, 3일 정도 그냥 보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서 범죄의 상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그 정도의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 유창훈 부장판사. 이거는 그분의 능력치와 무관하게 그 절차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공판 절차와 영장 실질은 완전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저는 논리적으로 허약한지가 그냥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나왔죠. 그때 이재명 대표 정치력 흔들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관해요. 그리고 이 사건 9년 6개월에는 본인의 어떤 쌍방울의 비위가 대단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장 변호사님은 또 우리 서 변호사님과 다른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또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1심 결과 이후에 또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선고도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징역 1년이었죠. 그렇죠. 예, 그 부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건 정성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짚어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좀 대응이 부실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더라면 유죄가 아니었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현재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눈치 봤을 거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정인들도 좀 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인들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의 의미가 담겼는지 어떤지 그 부분을 소명하면은 좀 더 2심에서는 유리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저는 이런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사안을 두고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이 달랐던 것처럼 저는 다 각자 희망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분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판결 독립, 사법부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결과니까 저는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어떤 뭐 감정이다, 누가 무슨 시장이 현재 어디 소속이다 보다는 법리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뭐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거나 또는 서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법리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모든 뉴스가 이제 재판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참 재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예, 제가 겪는 고통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 정도입니다. 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합니다. 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 우리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웃을까요? 예, 우리 죽이는 정치 그만하고 공존의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변호사님 좀 웃어요. 비웃는 건 아닌 거죠. 예, 변호사답게 좀 공존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제 어제 그 25일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떤 기존에는 어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었는데 약간 좀 자중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이제 그 25일 전 주말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안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일부러라도 피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사법부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불복하는 절차는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장외 집회는 정말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뭔가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가 맞춰지는 지점이 다른데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이게 엄중하잖아요. 25일 판결을 이게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 차에 마이크를 잡고 뭔가 본인의 항변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를 정말 자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도 계속 겸손하게 나가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뭐 유죄가 나오면 막 비판하다가 이게 뭐 무죄가 나오니까 막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최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결론이든 나 승복하겠다 이런 선언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불복 안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존중한다 이런 선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지나갔지만 정성호 의원이 가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영향 안 줘요. 재판은 저는 별개잖아요. 선거법하고 이제 그 위정교사는 따라서 이 가명 안 주고 저 누누이 이재명 대표 재판은요. 하석이 뭐 아니면 돕니다. 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무죄 아니면 중형이다. 중형이죠. 왜냐하면 이게
80만 원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차이내기 이래 못해요. 또 이게 120만 원 가지고 뭐 434 토해내라 배지 날리고 이래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형이거나 아니면 이게 무죄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놀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선거법 관련 재판 2심도 중요하게 될 텐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이제 퀀텀 점프를 기다렸다가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한동훈 대표 잠깐 뵙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하시는 거죠? 아니 질문이 아니라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 민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인가요? 중요하긴 한데 어제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아니 나도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네. 한 대표 그 가족이 쓴 거야? 아니면 뭐 안 쓴 거야? 뭐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 지금 기사 하나만 보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누가 자꾸 제가 피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뛰시면 안 되는데. 아휴, 가버리셨네. 역시 뛰는 거 하면 그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나온 김에 개그 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힘든 물고기? 쥐치네요. 쥐치네요. 네. 쥐치. 아유 세상에. 재밌네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것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소장님. 예. 오징어를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압니까? 오징어를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아유, 정 변호사님 리액션 많이. 정 변호사님이 들으셨으니까. 예. 모욕죄로.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었어요. 자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전수조사했다. 1,068건을 전수조사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 성립할 수 있는 거는 12개다. 12건조차 모두 작성자가 한동훈인데 동명이인이다. 한 대표 그렇죠. 아니다. 문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종의 헛발질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박정희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가서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당 내부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정리가 안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른바 단계 논란입니다. 당원 게시판 꽃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아닙니다. 예. 그럼 남는 것은 이제 가족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아니다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진화가 되죠. 또 반전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땅한 대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집요하게 또 파고 들어가는 의원들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그러면 그 목적은 뭘까? 뭔가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또 이른바 친윤계의 극단적인 충돌 구도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답 못하는 한동훈 대표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후벼 파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 국면에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쪽도 답답하고 저쪽도 답답한 거예요. 예. 사실 어제 장해찬 전 최고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냥 한 질문만 하면 답하면 된다. 썼냐 안 썼냐, 썼어 안 썼어, 뭐 요 질문했거든요. 우리 터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한동훈은 12명이 다른 동맹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진원정 씨도 이게 동맹인이다. 이 말을 왜 못하죠? 이게 아니다. 정당법 위반입니까? 내 가족 아니다. 예, 부인하고 물어보고 이건 내가 쓴 적이 없다. 이건 동맹인이다. 왜 이 말을 못하죠? 이게 정당법 위반입니까? 저는 경찰서에 맡기자는 거는 나중에 영장이 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구 미제로 돌파하겠다. 이러니까 그게 궁색한 거예요. 부인 하나 지키려다가 완전히 정치 생명 끝나게 됐다니까. 김건희에서 그렇게 비판하더니 윤 대통령이 김건희에서 지키려다가 이렇게 공정인데 본인도 진원정 부인 지키려다가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맞다고 추정하거든요. 맞으면 일단 이게 인정하고 다만 이제 글 중에 뭐 그 다음부터 이게 크게 뭐 모욕적인 글이 많지 않지 않냐 의견 올린 거 아니냐 이건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일단 이게 맞냐 안 맞냐 썼나 안 썼냐 이거부터 밝히라. 이게 장해찬 최고위원 주장이잖아. 100%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이거는요 모욕죄냐 명예훼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욕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수많은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 세력이 진흥정씨 포함해 특정 세력이 현안마다 글을 올려요. 당 게시판에 글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정점식 사퇴해라. 정책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렇게 수많은 계정과 글이 몇십 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봐라. 당원 전체 뜻이 압도적으로 정점식 사퇴 아니냐. 예. 이렇게 하면요. 이게 또 이슈가 언론에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모아가는 이게 우리 여론 조성팀이라고 옛날에 그 배성희 변호사하고 장해찬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게 드루킹 같은 행동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모욕이나 명예훼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해명하다 보니 아주 궁색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루에 게시판에 수천 개가 올라오는데 그 계정으로 하루에 올라간 건 한 3-4건 정도다. 그게 무슨 여론 조작이 되냐.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밖에 안 들어오고 다른 국민들은 안 들어오고 기자들도 못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여론 조작이 되냐. 지금요. 이게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게 하면서 예. 계정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개밖에 못 올리니까 계정이 100개면 300개 글이 올라오잖아요. 거기 글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당원들만 실명으로 쓰거든요. 별로 없어요? 예. 왜 1000개 하루 조회수가 8에 10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 자체로 여론 조작 안 되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원들 게시판 봐라. 당원들의 뜻이 압도적으로 이렇다. 인용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인용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걸 이렇게 시끌벅적할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차분하게 누구인지를 밝히면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 쪽일 거예요. 예. 또는 당 내부의 혁신과 뭐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일 텐데 조금 한동훈 대표는 좀 시점을 좀 실기한 면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빨리 밝혔으면 신속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미공개 익명성이지 않냐. 그거를 그러면 지금 이걸 공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누가 뭐 공개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있으면 고발한다면서요. 예.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뭔가를 밝히자는 쪽보다는 친윤 친한의 갈등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게 더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이런 또 공격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빨리 밝혀버렸으면 차라리 나을 뻔도 했을 텐데 왜냐하면은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디로서 나와 올라간 글들이 보면은 대체로 기사를 링크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대표를 욕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게시판에. 그래서 저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장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점입 가경이라고 점입 가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거에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지 일단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빨리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모욕을 했는지 명예훼손했는지가 아니에요. 장해찬 전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거의 한 사람이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썼다면 이거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게 범죄가 아니다. 언론의 어떤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 이러저러하게 올라왔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인용하면서 그게 특정 언론사에 보도됐다라고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함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20일 양일간 유무선 자동답 조사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9%, 국민의힘 30.3%. 물론 두 정당 모두 지지율이 내려갔고 하락폭은 민주당이 더 크긴 합니다. 민주당은 2.6%포인트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1.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조사 방식의 다른 조사 시점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민주당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지난번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만하지 않습니까? 누릴 법한데도 그걸 못 가져가는 이유가 당 내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글쎄 이런 건 당에서 좀 누가 중재도 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서정 변호사가 나서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TK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죠. 와이라노 와카는데 이렇게 나오죠. TK로 가보겠습니다. 자, 당의 어른이시기도 한데 홍지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내 과거의 별명이 식사준표였어요. 식사준표. 식사준표. 식사했어요? 아니요 아직. 예. 좀 사세요. 그러나 지금은 알아서 드세요. 지금은 김장이 먼저다. 김장들 했어요. 김장.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김장이 나왔어요. 김민전, 장예찬. 두 사람을 보면은 먹지 않았는데도 아주 배가 부르는 아주 신비한 매직이 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세요? 그렇죠. 김민전 최고와 장해찬 전 최고의 활약이. 예, 이재명입니다. 시장님 요즘 저한테 좋은 말 해주셔가지고 아주 힘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쎄쎄입니다. 이 대표 무죄도 나왔으니까 대구로 한번 오세요. 망신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는 법카가 있다. 참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참 고맙습니다. 배종차인 그만 먹어라. 아니 시장님 저는 왜 배가 부른 거죠? 그건 내 모르죠. 병원 가봐요. 알겠습니다. 병원. 예. 자, 건강 검진할 때가 됐네. 예. 자, 이어서 이제 명태균 씨 이제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이 ARS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상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이 ARS 방식을 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응답률이 15% 미만인 경우는 공표가 금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코멘트. 그래서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하. 근데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왜 그러냐면 뭐 자동 응답 조사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가 뭐 더 정교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 그걸 뭐 제가 선뜻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럼 조사연구학회와 또 관계 기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배종찬 소장이 그대로 매번 방송에서 외치는 네. 그 기관에서 좀 충분한 연구비로 그런 관련 연구를 하시라는 거고 응답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목표값이 아니라 결과값이에요. 조사가 끝나고 나야 그러니까 한국갤럽조사도 15% 미만인 조사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응답률 가지고 목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20% 응답률이 되는 조사를 우리가 해내야지 어려워요.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실제 조사의 신뢰도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목표값이 될 수가 없고 나중에 조사 마치고 나니 이리저리 뚝딱뚝딱 리리리리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리 설명을 하는데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여론조사의 정교함은 또 비용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표본의 개수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짧게 드려도 되나요? 제발 좀 조사 단가는 올라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샘플당 한 25,000원. 그다음에 ARS 조사는 샘플당 한 5,000원 정도로 좀 그렇군요. 이렇게 올리고 책임을 물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했어요? 아니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연료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안 올랐나요? 자, 배치 한파 이분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제 인수위 준비하시면서 인선도 마무리하시고 하셨는데 바빠 보이시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죠. 나와주실까요? I'm Trump. 뭐라고요? 바쁩니다. 예.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교통장관 션 더피 폭스뉴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구야? 재홍박? 와우. 이력서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빨리 어플라이 하세요. Come on, man. 그래서 지금 TV 패널들 장관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는요. 장현미, 정욱서 빨리 넣으세요. 정욱서. 그리고 배종찬은 정찬배는요? 서류 탈락입니다. 서류 탈락. 굿나잇. CBS 사랑해요. 예. Thank you. 굿바이. 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많이 바쁩니다. 예. 화성 가야 되니까 지금 많이 바빠요. 예. Thank you, I'm Trump. 예. 아디오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님은 끝까지 웃어주시네. 아니 마스크를 한 5분 정도 더 좀 쓰고 있으라고. 엄청 덥습니다. 빨리 형이 제했으면 좋겠어요. 형이 한증막입니다. 약간 무섭다는 말씀도 있는데. 자 일단 별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